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12살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소년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듣고 있었다고요. 19년 동안요. 가족의 대화, TV 소리, 간병사의 학대, 전부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죠. 19년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기 몸 안에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박민우는 12살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이였어요. 학교에 다녔고 친구들이랑 놀았습니다. 축구를 좋아했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성철, 어머니 이영희.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민우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아프다고요. 열이 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영희가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어요. 감기인가 싶었죠. 약을 먹였습니다.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열이 더 올랐어요. 민우가 힘들어했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어요. 심한 감기 같다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민우가 비틀거렸습니다. 걷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큰 병원이었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X-레이, 여러 가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죠. 입원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깨우려고 해도 반응이 없었죠.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검사를 더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뇌가 손상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인지 몰랐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면역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민우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깨어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민우 손을 잡았어요. 깨어나라고 말했죠. 하지만 민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우가 식물인간 상태라고요. 뇌 기능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숨은 쉬지만 의식은 없다고 했어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깨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서 돌보기로 했죠. 방을 준비했습니다. 특수 침대를 놓았어요. 의료기구들도 갖췄습니다. 민우는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요. 간병사를 고용했습니다. 24시간 돌봐야 했거든요. 영희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민우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매일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걸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생이 뭘 했는지 이야기했죠.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3년. 민우는 변함없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었어요. 몸은 자랐습니다. 13, 14, 15. 청소년이 됐죠. 하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민우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민우를 계속 돌봤어요.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성철은 일을 2개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의료비, 간병비 전부요. 영희는 민우 옆을 지켰습니다. 씻겨주고 옷 갈아입히고 먹여주고 매일 같은 일이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이 점점 멀어졌거든요. 다들 바빴어요. 민우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22살이 됐습니다. 성인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민우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TV를 켜놨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영희가 민우 쪽을 봤습니다. 눈이 떠져 있었어요. 항상 감고 있었는데요. 가끔 눈을 떴다 감았다 했지만 의미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반사작용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우가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하고 불렀어요. 민우 눈이 영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영희가 놀랐습니다. 우연인가 싶었어요. 다시 불렀습니다. 민우야. 또 눈이 움직였습니다. 영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울었습니다. 혹시 민우가 의식이 있는 건 아닐까? 의사를 불렀습니다. 급히 왔어요. 검사를 했습니다. 민우 눈 움직임을 봤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반사작용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의식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민우가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간병사가 바뀌었습니다. 새 간병사가 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민우를 잘 돌봐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영희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민우 상태가 안 좋았어요. 피부에 멍이 있었고 자세가 불편해 보였죠. 간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간병사는 자기가 움직이다가 실수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영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일찍 집에 왔습니다. 물건을 깜빡해서요.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민우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간병사 목소리였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병사가 민우한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짜증난다고, 왜 이렇게 무겁냐고요. 거칠게 민우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간병사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해고했어요. 민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 새 간병사를 구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하지만 민우는 변함없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었죠. 15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27이 됐습니다. 어느 날 특수교육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의사소통 장치가 있다고 했어요. 눈 움직임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했죠. 식물인간 환자 중 일부는 실제로 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못하는 거라고요.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센터로 갔습니다. 민우를 데려갔어요. 전문가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우 눈 움직임을 추적하는 장치를 설치했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만약 의식이 있으면 눈으로 글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민우를 지켜봤습니다. 눈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응. 그 다음요. 그 다음 기억. 그 다음이 여기였습니다. 영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눈이 움직였습니다. 이응. 에. 이응. 이응. 있어요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민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요.
영희가 울었습니다. 성철도 울었어요.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의식이 있었냐고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눈으로요.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민우는 계속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부모님 목소리, TV 소리, 간병사 말, 전부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갇혀 있었던 겁니다. 15년 동안요. 자기 몸 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민우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다고 했어요. 왜 몸이 안 움직이는지 몰랐다고요. 의사들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의식이 없다고요. 하지만 자기는 거기 있었다고 했어요. 소리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듣고 있다고요. 하지만 소리가 안 났다고 했죠. 몇 년이 지나면서 체념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대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다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였거든요. 아무도 자기가 여기 있는 걸 몰랐으니까요. 간병사 학대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팠다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유일한 위로였다고 했습니다. 매일 말 걸어줘서 고마웠다고요.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날부터 민우 삶이 바뀌었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느리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요. 쉽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안 움직였거든요. 근육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요. 손가락부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손목이 움직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팔을 조금 들 수 있었어요. 느렸습니다. 하지만 발전이었어요. 민우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계속 노력했죠.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특수 장치로요. 눈으로 타이핑할 수 있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요. 15년 동안 갇혀 있었던 이야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책으로 냈습니다. 2011년이었어요. 제목은 내 안에 갇힌 유령이었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읽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니. 민우는 유명해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희망에 대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처럼 15년을 갇혀 있어도 돌아올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2012년 민우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간병사였어요. 조안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간병사와 환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어요. 조안나는 민우를 다르게 봤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민우도 조안나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요. 고백했습니다. 컴퓨터로요. 조안나가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왔습니다. 민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요. 조안나가 민우를 안아줬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민우는 40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쓰고 있어요. 몸은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조안나와 잘 살고 있어요. 아이는 입양했습니다. 예쁜 딸이에요.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몇 권 더 냈어요. 강연도 계속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요. 자기는 15년을 갇혀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자기가 거기 있는 걸 몰랐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버텼다고요. 그리고 결국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내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식물인간 환자들. 정말 의식이 없을까요? 일부는 민우처럼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는 있지만 표현 못하는 거죠. 의학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인간 환자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됐어요. 의사소통 가능성을 찾아보게 됐죠. 새로운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뇌파 측정, 눈 추적 장치. 환자들이 소통할 수 있게요. 민우의 이야기가 변화를 만든 겁니다. 가족의 사랑도 중요했습니다. 영희는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민우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민우를 버티게 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만약 영희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민우는 혼자였을 겁니다. 완전히요. 하지만 영희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돌아왔어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마틴 피스토리우스의 실화입니다. 1988년 12살 때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19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2001년 눈 추적 장치로 의사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을 거쳐 회복했어요. 2011년 책 고스트 보이를 출간했습니다. 2013년 결혼했습니다. 현재 작가이자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